자, 243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이 탁자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이 둘러앉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탁자의 같은 변에 이웃하여 앉을 확률입니다. 남학생 한 명과 여학생 한 명, 즉 여기에 남녀가 앉고 여기에 남녀가 앉고 여기에 남녀 이렇게 한 명씩 앉으라는 뜻이겠죠. 이해됩니까? 자, 각각의 변에 남학생, 여학생들이 한 명씩 앉아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전체부터 구해봐야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자, 이 남학생을 우리가 A, B, C, D라고 할까요? 자, 여학생은 small a, b, c, d라고 할까요? 자, 이럴 때 먼저 이 8명 중에서 아무나 한 명이 먼저 오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남학생 D가 왔다 할까요? 자, 남학생 D가 앉을 수 있는 곳은 몇 가지가 나옵니까? 자, 이때는 자, 직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남학생이 여기 앉는 경우, D가 여기 앉는 경우와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로 4가지 형태가 나오겠죠. 이 경우는 이 경우와 똑같죠. 자, 이 경우는 이 경우와 똑같고, 자, 이 경우는 이 경우와 똑같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 경우와 똑같고, 이 경우는 이 경우와 똑같으니까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니까 일단 남학생 이 D라는 학생이 먼저 와서 앉을 수 있는 곳은 몇 군데가 된다? 4군데가 되겠죠. 그래서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학생이 D가 여기 와서 앉았다. 그러면 이제 고정된 위치가 정해진 거죠. 각각의 자, 위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무슨 순열이 된다? 직순열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나머지 7명이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몇 팩토리얼? 7팩토리얼이 되겠네요. 자,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첫 번째 오는 학생이 이 긴 변의 2군데와 짧은 곳의 2군데는 위치가 다르니까 4가지가 있겠죠. 그 위치를 중에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나머지 7명이 배열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직순열이 되어서 7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물어보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사건은 어떻게 된다? 이 한 같은 변에 남학생, 여학생이 이렇게 이웃해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학생부터 먼저 이 4곳에 앉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먼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D가 먼저 왔다고 합시다. 자, 그럼 D가 앉을 수 사건인 경우는 남학생, 여학생이 이웃해야 되니까 남학생이 먼저 D가 왔을 때 앉을 수 있는 곳은 이 긴 변 이 2자리 중에 한 곳에 앉을 수가 있겠죠. 또 이 짧은 변 이곳에 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남학생, 여학생이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 명의 남학생이 왔을 때 이 긴 변에 앉을 것인지 짧은 변에 앉을 것인지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긴 변 이 2자리를 앉는 이 2자리에 남학생이 앉는 경우나 이 2자리에 남학생이 앉는 경우가 똑같죠. 그리고 이 2자리 중에 남학생이 앉는 경우나 이 2자리에 남학생이 앉는 경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학생 D가 왔을 때 먼저 D가 앉을 수 있는 곳은 긴 변에 앉을 것인지 짧은 곳에 앉을 것인지 먼저 선택하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남학생이 만약에 긴 변 자리에 남학생 이 D가 왔다고 가정합시다. 아직 D는 여기에 앉은 것은 아니에요. 긴 변과, 즉 가로변과 세로변 2가지만 선택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남학생 3명은 이 짧은 변 2군데와 긴 변 1군데에 앉으면 되니, 위치하면 되니까 바로 여기부터가 바로 뭐가 되겠다? 직순열이 되겠네요. 따라서 남학생 D가 위치를 잡았으니까 A, B, C는 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된다? 3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에 A가 온다. 이쪽에 B가 온다. 이쪽에 C가 온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학생 4명이 와야 되겠죠. 여학생 4명도 마찬가지로 이 네 변 위치에다가 한 명씩 각각 앉으면 되니까 직순열이 되겠죠. 그죠? 그대로 위치 남학생 D가 정해져 있으니까 따라서 4팩토리얼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오고 B가 여기 오고 C가 여기 오고 D가 여기 온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남학생 D와 여학생 A가 이 자리를 이렇게 남학생이 앉고 여학생이 앉는 경우와 여학생이 앉고 남학생이 앉는 경우 이 2가지 위치를 자리를 바꾸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2가지로 바꿀 수 있는 게 2가지가 되고 그에 대해서 CD도 자리를 바꾸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남학생 A와 여학생 B도 자리를 바꾸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B와 C도 자리를 바꾸어 앉을 수가 있습니다. 요 2가 4번 곱해져 있는 것은 각 변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바로 위치를 바꾸어 주는 각각 2가지씩이 되겠죠. 자리 바꾸는 경우가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자, 분모에 들어갈 것은 4 곱하기 7팩토리얼. 자, 분자에 들어갈 것은 자, 2가 지금 여기가 1개 있고 여기가 4개 있으니까 2의 5제곱 곱하기 3팩토리얼 그리고 4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4팩토리얼, 7팩토리얼을 약분하면 여기 남는 것은 7, 6, 5가 남겠죠. 자, 3팩토리얼이 6이니까 6하고 약분하겠습니다. 그리고 4가 2의 제곱이니까 약분해버리면 2개를 약분해버리면 3개가 남겠죠. 자, 따라서 분모는 7 곱하기 5, 35가 되고 분자는 2의 세제곱,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확률이 바로 35분의 8이라는 확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나요? 자, 전체를 구할 때는 전체가 이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아야 되니까 첫 번째 오는 사람이 이렇게 둘, 넷, 이 부분 두 부분과 여기 두 개 앉는 경우가 달라지니까 그죠?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다 그랬죠? 맞나요?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앉는 경우가 회전하면 같겠네요. 그리고 자, 여기와 여기가 같은 위치가 되고 그리고 여기와 여기가 같은 위치가 되니까 4가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직순열이 되니까 7팩토리얼. 사건은 먼저 한 명의 남학생이나 여학생이 먼저 왔을 때 이 긴 변과 짧은 변 바로 요 2가지는 긴 변에 위치할래 또는 짧은 변에 위치할래 맞나요? 자, 남학생이 왔을 때 남학생 3명이 나머지를 앉는 경우와 여기는 여학생 4명이 요거는 남학생 3명이고 여기는 여학생 4명이 자, 배열할 수 있는 경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35분의 8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44번입니다. N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10개의 제비 중 그랬네요. 그러면 이 주머니 속에
자, 당첨제비가 몇 개 있다? n개가 있고 전체가 10개니까 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쳐서 10개니까 10-n개가 되겠죠. 꽝은 10-n개입니다. 자,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을 때 2개를 뽑는다고 합니다. 모두 당첨이 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주문에서 무엇을 뽑는 경우는 바로 조합이죠. 자, 전체 몇 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2개를 뽑습니다. 근데 모두 당첨이 되라고 했으니까 당첨 대비 몇 개에서 n개에서 몇 개를 2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얼마가 된다? 4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2팩토리얼 약분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분모는 10 곱하기 9가 되겠고 분자는 n 곱하기 n-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90이고 45니까 45로 약분하면 얼마가 되나요? 2가 되죠. 따라서 2분의 n의 n-1이 1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얼마가 되면 된다? 2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바로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두 수를 곱해가 2가 되려면 큰 수는 2가 되고 작은 수는 2-1, 1이 되면 되겠죠. 2가 소수니까. 자, 따라서 당첨제비 n은 몇 개 있을 것이다. 2개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45번입니다. 자, 두 집합 x는 1, 2, 3, y는 원소가 1, 2, 3, 4이고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네요. x는 자, 원소가 1, 2, 3. 자, y는 원소가 1, 2, 3, 4입니다. 자, 이렇게 x집합과 y집합의 원소가 있네요. 자, 이럴 때 F1이 1일 경우 또는이죠. 또는 F2가 4가 되는 것을 만족시켜줄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체 바로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함수는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돼야 되니까 1이 대응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4가지. 자, 1이 만약에 1을 대응했습니다. 자, 그러면 2가 또 1을 대응해도 되죠? 2가 대응할 수 있는 것도 4가지. 마찬가지로 3도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되어서 바로 64가지가 되겠네요. 64가지. 됐나요? 전체 만들 수 있는 함수는 몇 가지다? 바로 64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사건은 자, F1이 1 또는이죠. 또는 F2가 4니까 F1이 1인 사건을 사건 A라고 하고 F2가 4인 사건을 사건 B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건은 바로 A와 B의 합사건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합사건이니까 맞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바로 1이 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F2가 4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1과 2가 동시에 1은 1을 쏘고 2는 4를 쏘는 그 사건, 즉 A와 B의 곱사건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네요. A와 B의 합사건은 자, A 사건 구하고 B 사건 구한 다음에 맞나요? 누구를 바로 곱사건을 뭐 해줘도 되겠다. 빼줘도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A 사건이 될 확률은 전체는 64가지죠. 64가지. 자, A 사건이 된다는 말은 1은 누구를 반드시 쏘아야 된다? 1을 반드시 쏘아야 돼요. 1은 1을 쏘아야 되죠.
자, 그러면 2는 누굴 써도 되나요? 1을 써도 상관없죠. 2는 몇 가지? 네 가지. 그러면 3도 어떻습니까? 네 가지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PB는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64가지 중에서 확률로 그대로 이용합니다. 덧셈 정리를. B는 이번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2는 4를 쏜다고. 2는 4를 쏜다고 해요. 2는 4를. 자, 그러면 1은 어떻게 됩니까? 4를 또 써도 되겠죠? 그럼 1이 쓸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네 가지. 1이 끝나지 않았죠? 그러면 2는 4를 쏘는 한 가지지만 3이 또 쏠 수 있는 게 몇 가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 A나 사건 B를 구하는 방법은 똑같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얘는 배반 사건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1이 1을 쏘는 경우와 and 2가 4를 쏘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죠. 뭐 그런 경우는 64분에 바로 1은 1을 쏘고 2는 4를 쏘니까 3이 바로 1, 2, 3, 4 쏠 수 있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따라서 64분에 자, 여기 16, 16이고 4를 빼주면 되겠죠. 16 더하기 16 빼기 4가 되면 바로 28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28. 자, 따라서 4로 약분하면 16분의 7이라는 확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덧셈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배반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아니면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해도 되겠어요? 얘가 또는이니까 바로 여사건 처리해도 되겠죠. 자, 1 마이너스 바로 이 A와 B의 사건에 이 여사건이란 말은 A가 1이 아니다. 1이 되면 안 되겠죠. 또는이니까 and 그리고 맞나요? F2는 4가 아닌 확률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가 되고 전체는 여러분들 64가지가 맞죠? 자, 그러면 1은 1을 쏘지 말라고 하네요. 그럼 1이 쏠 수 있는 것은 1을 제외한 2, 3, 4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고 1이 끝나지 않았죠. 자, 그러면 1이 1을 쏘면 안 되니까 1을 3을 쏘다고 가정할까요? 그리고 2는 4를 쏘면 안 되죠. 2도 4를 쏘면 안 되니까 2도 몇 가지? 세 가지겠네요. 그죠? 자, 그럼 2는 4를 쏘면 안 되니까 2를 쏘다고 할까요? 자, 이게 바로 1이 1을 쏘지 않고 2가 4를 쏘지 않았는데 3을 놓치면 안 되죠. 3은 몇 가지입니까? 아무나 써도 되겠네요. 네 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1-64분의 자, 36가지가 되죠. 자, 그러면 64분의 1-64분의 36, 64에서 36을 빼버리면 바로 28가지가 되어서 바로 16분의 7과 동일한 확률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덧셈 정리를 그냥 이용해도 되고 바로 여삭들을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46번입니다. 자, 10명의 유권자가 자, A, B, C 3명의 후보에게 한 명에게 자, 무기명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A 후보가 한 표도 받지 못할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단계적으로 구하지만 이 자체가 한 문제로 그냥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무기명이 있는데 무기명은 이 10명의 유권자 각각이 A를 선택했는지 B에게 투표를 했는지 C에게 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름을 기명하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하는 거 모두 다 무기명 투표가 되는 거죠. 요게 반대 개념이 기명 투표입니다. 자, 기명 투표는 우리가 교실에서 예를 들어서 A를 선택할 사람 손들어 했어요. 손을 들으면 자, 다른 친구들이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지를 다 알겠죠. 그게 바로 기명입니다. 그래서 무기명과 기명일 때 이 경우의 수, 또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0명의 유권자를 선생님이 자,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적어 보면 자,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맞죠? 누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 번호를 적어 놓고 예를 들어서 자, 1번은 A를 선택하고 2번은 B를 선택, 3번은 C를 선택, 4번, 5번, 6번은 A를 선택. 자, 7번은 C를 선택. 8번과 9번은 예를 들어 B를 선택. 10번은 A를 선택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A는 몇 표를 얻죠? 5표. B는 3표. C는 2표를 얻으니까 A가 바로 당선이 되겠죠. 자, 기권은 없다고 했습니다. 무효표와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투표를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얘가 B를 선택하고 얘가 A를 선택했어요. 2번이.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합시다.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합시다. 됐나요? 자, 그래도 누가 당선이 되나요? 똑같이 A는 5표. 똑같이 A는 5표. B는 3표가 되고 C는 2표가 되죠.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일단 요 두 가지 상황을 잘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무기명이기 때문에 무기명이면 A가 1번이라는 유권자가 A를 선택한 것과 2번이 B를 선택한 것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명이면 1번이 B, 2번이 A를 선택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되겠나요? 자, 그래서 무기명이면 이 A가 5표를 얻었던 게 1번과 4번과 5번과 6번과 10번이 바로 A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래 경우는 2번과 4번과 5번과 6번과 10번이 선택을 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기명이면 누가 누굴 선택했는지를 모르니까 결론적으로는 A가 5표, B가 3표, C가 2표를 얻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누가 누굴 선택했는지 모르니까. 근데 기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명이면 이 경우와 이 경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르게 봐야 되죠. 누구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됩니까? 바로 1번과 2번이 A, B를 선택한 것과 1번과 2번이 B, A를 선택했는 게 뭐하다? 다르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 두 개를 같게 본다면 맞습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을 같게 본다는 말은 그냥 A라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 B가 받은 사람의 득표수, C가 받은 사람의 득표수가 중요하니까 같게 본다면 얘는 바로 조합이 되는 거죠. 조합. 맞습니까? 요 다른 거는 보지 말고 A, B, B, A를 같게 보니까 왜 득표수가 중요하니까 조합으로 보겠지만 얘를 만약에 다르게 본다면 득표수는 똑같지만 1번 유권자가 선택한 사람과 2번 유권자가 선택한 게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를 봅니까? 순열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의미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굴 찍는 게
다 안다면 바로 순열이 되는 거고 누가 누굴 찍는지 모르면 바로 득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조합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런데 자, A를 여러 번 선택할 수 있죠. B도 여러 번 선택하죠. 물론 한 사람당 한 명한테만 투표하지만 이 결과를 보면 A, B, C 세 사람 중에서 A를 5번 적었고 B를 3번 적었고 C를 2번 적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중복이 되는 거죠. 중복. 마찬가지로 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명 투표는 바로 중복 순열이 되는 거고 중복 순열로 푸는 거고 무기명 투표는 중복 조합으로 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투표한다는 말은 우리가 뭐다? 누가 누굴 찍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득표수가 중요한 거예요. 득표수. 득표수가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심지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가장 인기가 좋다면 이 모든 10명이 모두 다 누구를 선택할 수도 있다. A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A는 10표를 얻고 B와 C는 한 표도 못 얻는 꼴이 되겠죠. 하여간 어떻게 투표를 하든지 간에 무효표나 기권이 없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투표한다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중복 조합이 되므로 A가 얻은 득표수를 A표, B가 얻는 수를 B표, C가 얻는 수를 C표라고 한다면 그 득표수를 다 더하면 몇 표가 되면 된다? 10명의 유권자이기 때문에 10표가 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A, B, C는 자 이런 경우에는 B, C는 하나도 못 받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바로 얘는 A, B, C가 무엇이 된다? 엄하정이 된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서 A는 10표를 받고 B와 C는 한 표를 못 받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번에는 A는 5표, B가 3표, C가 2표를 받는다. A가 1표, B가 8표, C가 1표. 이런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0이 되어도 되니까 엄하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므로 이 경우는 바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바로 3H10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더하면 13 빼면 12가 되고 컨비네이션 10인데 12에서 10을 빼면 2가 되겠죠. 그러므로 12 곱하기 11을 2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전체는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66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자 중복 순열 즉 기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기명이라면 자, 이 10명이 A, B, C 3명이 후보한테 가니까 맞나요? 어떻게 되면 돼요? 바로 얘는 이 10명이 A, B, C 후보를 뭐로 호텔방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A 호텔방, B 호텔방, C 호텔방 자기가 가고 싶은 방이죠. 그러면 B, C는 선택을 안 받아도 되니까 빈 호텔 오케이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중복 순열이죠. 그러면 이 10명한테 각각 사람한테 뭐 한다? 인터뷰하면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몇 가지 경우가 나옵니까? 3가지 경우가 나오죠. A, B, C를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 사람한테 물어봐도 A, B, C 몇 가지? 3가지. 세 번째도 A, B, C 3가지 되어서 맞죠? A한테 모두 다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마지막 10번째 사람도 3가지가 되니까
3의 10선까지 아주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차이. 그래서 얘는 바로 3의 몇 선까지? 10선까지가 되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죠. 자, 그래서 무기명일 때는 중복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A가 한 표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인데? 10인데 A는 한 표를 받지도 못하니까 A는 한 표도 받지 못하는 경우죠. 그럼 얘는 A는 0이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B와 C는 어떻습니까? B도 한 표를, 그러니까 A 후보가 한 표도 받지 못하는 경우니까 B는 꼭 한 표를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B도 못 받을 수가 있겠죠. C가 모두 다 10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B와 C는 뭐가 된다? 엄화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A 후보가 한 표도 받지 못하는 경우니까 A만 못 받는 거예요. 따라서 A는 0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근데 B와 C는 뭐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B가 모두 다 받고 C가 안 받아도 되겠죠. 말뜻 이해됩니까? 또는 B가 9표를 받고 C가 한 표를 받아도 되겠죠. 아니면 B가 하나도 못 받고 C가 10표를 받아도 되는 경우였죠. 따라서 얘는 EH10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EH10을 계산할 때는 더하면 12 빼면 11이고 컨비네이션 10인데 10을 빼버리면 1이 돼서 11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EH10 이 항이 두 개일 때는 바로 요 10보다 하나 더 큰 바로 얼마가 하나 더 큰 11이 된다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암기하자고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그렇게 될 확률은 66분의 11이 되어서 바로 얼마가 된다? 6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무기명은 뭐가 된다? 중복조합이 되고 기명은 중복순열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두 개 비교해서 잘 한번 공부해 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47번입니다. 서연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골라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이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만 선택합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헬스 2번, 달리기 2번, 줄넘기 1번, 요가 1번을 하기로 하고 계획표를 임의로 짤 때 그랬죠. 자, 그러면 헬스 2번.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계획을 짤 수 있는 것은 헬스를 몇 번? 2번이니까 똑같은 헬스 2번이죠. 달리기도 몇 번? 2번입니다. 그리고 줄넘기 1번과 요가 1번을 계획표로 짜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헬스, 헬스, 달리기, 달리기, 줄넘기, 요가를 할 수도 있고 헬스를 이렇게 하고 달리기를 이렇게 하고 줄넘기, 요가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맞나요? 아니면 달리기, 헬스, 줄넘기, 달리기, 헬스, 요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경우의 전체 경우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순열이 되겠죠. 근데 어떤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전체 6팩토리얼을 같은 헬스 2개, 달리기 2개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누는 경우가 나올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6팩토리얼이 얼마가 되죠? 바로 5팩토리얼 120,
6팩토리얼은 얼마가 된다? 720이 되죠. 자, 그러면 2팩토리얼 얼마입니까? 바로 4가 되니까 약분해보면 얼마 된다? 4, 1은 4, 32가 4, 8이 32가 되어서 몇 가지 종류가 나온다? 180가지의 종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을 계획표를 짤 수 있는 경우가. 알겠나요? 자, 그런데 같은 종목끼리는 이틀 연속하지 않도록 계획표를 짤 확률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같은 걸 연속적으로 안 하는 이런 경우는 되네요. 자, 이런 경우도 되나요? 되네요. 그죠? 같은 종목, 즉 헬스와 달리기는 어떻게 연속적으로 하지 마라. 월요일 했으면 월요일 날 헬스는 화요일 날 헬스 하지 말고 목요일 날 달리기 했으면 금요일 날 달리기 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렇게 짤 확률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 같은 종류가 있을 때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지 않도록 계획을 짤 때는 바로 여사건으로 처리하는 게 좋아요. 여사건으로.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헬스도 같이 하면 안 되고 달리기도 연속으로 이틀 동안 같이 하면 안 되니까 바로 이틀 동안 연속으로 하는 바로 헬스를 이틀 동안 연속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기를 이틀 동안 연속으로 하는 경우를 먼저 구해 놓는 게 좋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구해 봅시다. A부터. 자, A는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헬스를 이틀 연속으로 한다는 말은 헬스와 헬스는 딱 어떻게 이웃해서 묶어 있어야 되겠죠. 헬스와 헬스는. 맞습니까? 헬스를 이틀 연속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달리기는 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 달리기는 따로따로 떨어지게 하든지 같게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헬스만 생각하는 게 헬스. 그러면 달리기, 줄넘기, 요가가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뭐 한다?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걸 한 덩어리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니까 5팩토리얼이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달리기가 같은 게 있죠. 달리기가. 따라서 2팩으로 나누어 줍니다.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묶어놓는 거는 풀어줘야 되죠. 풀어주면 헬스와 헬스는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자리를 바꾸고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몇 가지, 한 가지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2팩과 약분하면 여기에 남는 것이 5, 4, 3이 남으니까 얼마? 바로 60가지가 되겠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바로 PA는 얼마가 된다? PA는 전체 180분의 60이 되어서 바로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누구? B사건. 바로 달리기를 이틀 연속하는 거죠. 그러면 달리기와 달리기를 어떻게 해라? 하나로 여러분들 이웃하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러면 헬스, 줄넘기, 요가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방법은 위에 A와 B의 방법의 가지가 어떻겠습니까? 이번에는 전체 5팩토리얼인데 헬스가 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고 이 달리기를 풀어줘봤자 몇 가지? 한 가지가 되니까 얘도 60이 되어서 똑같으니까 PB도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될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여기 60까지, 여기 60까지는 우리가 헬스만 두 개 이웃하고 달리기만 두 개 이웃했는데 이 60까지 안에는 헬스만 이웃하는 게 아니고 달리기가 같기 때문에 달리기가 이웃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60가지 중에서 여기 60가지 중에서 헬스는 이웃하고 있는데 자, 달리기, 줄넘기, 요가, 달리기 이런 경우는 상관없는데 달리기 자, 예를 들어서 이 헬스가 이웃한 것 중에서는 자, 줄넘기, 헬스 이웃해 있고 요가가 있고 달리기도 어떻게 이웃에 있는 경우가 이 60가지 안에는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사건 A는 헬스만 이웃한 걸 생각했기 때문에 이 60가지 안에는 달리기 두 개도 같이 헬스도 이웃하고 달리기도 이웃하는 경우가 60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B도 마찬가지로 달리기만 이웃한 걸 생각했지 이틀 연속을 생각했지만 그 중에 60가지 안에는 헬스가 붙어 있는 거, 헬스가 이틀 연속 했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맞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얘는 A 사건과 B 사건은 바로 배반 사건이다 아니다. 배반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A와 B의 바로 곱사건. 즉 헬스와 헬스끼리도 이웃해 있고 달리기와 달리기도 이웃해 있는 이 경우가 각각에 중복되어 있으니까 그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를 경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하나, 둘, 셋, 네 개를 보면 되죠. 그러면 4 팩토리얼이 됩니다. 지금은 하나하나로 보니까 같은 것이 없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아니라 직순열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풀어줘야 되죠. 이웃한 거. 헬스 자리 바꿔도 한 가지. 달리기 바꿔도 한 가지가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몇 가지가 된다. 24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바로 전체 몇 개 중에서 180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된다? 24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약분을 해보면 6으로 약분하면 6, 3, 18이 되고 여기는 6, 4, 24가 되면서 2로 약분하면 1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헬스도 이웃하고 달리기도 이웃한 바로 확률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 합사건의 확률은 바로 PA 확률 3분의 1에다가 PB 확률 3분의 1에다가 이 곱사건 확률 15분의 1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5분의 5배니까 5 더하기 5 빼기 2가 되어서 바로 15분의 바로 8이라는 확률이 바로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틀 연속하는 것을 구한 게 아니고 연속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구하니까 여사건이 되죠. 그죠? 따라서 1 마이너스 각각 같은 종목이 연속하는 확률, 연속해도 되는 것을 바로 빼주면 되니까 15분의 8을 빼어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15분의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단계별로 물어봤지만 이 문제는 246번처럼 한 문제로 그냥 낼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이렇게 같은 것들은 연속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바로 뭘 이용한다? 여사건을 이용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왜 여기에 요 헬스 달리기 이것을 빼주는지 알겠죠? 이 속에도 헬스만 구했지만 이 60가지 안에는 달리기도 연속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비사건도 달리기만 이틀 연속되는 이웃한 것을 이틀 연속하는 사건을 구했지만 이 60가지 안에도 헬스가 붙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헬스도 바로 이틀 연속, 달리기도 이틀 연속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 24가지를 다시 빼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